한국 상황이 갈수록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 한국 강연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한국에 온 건 맞습니다. 12월 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한 문학평론가가 공항에서 주디스 버틀러를 픽업해서 데리고 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2월 3일 새벽 인천공항 6번 게이트 앞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그마한 사람이 온화한 미소를 띠며 인사를 건넨다. 인천공항에 온 거죠.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게 해서 미안해요.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악수를 청하고는 내 차 뒷자리에 올라탔다.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문학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버틀러 교수가 내 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많은 항의 전화를 주최 측인 경희대에 했기 때문에 경희대에서는 취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 안에 기독교 교수협의회에서 나선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주디스 버틀러는 단순히 퀴어 이론은, 동성의 이론을 만든 사람일 뿐 아니라 근친상간이나 소아 성애까지 정당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취소됐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 여성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만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이것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경희대 측은 주디스 버틀러 강연을 불과 하루 앞둔 3일 오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과 종교계 시민단체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고 견디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라든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문제, 여기에는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어서 올려드릴 영상은요, 나경원 의원의 등록 동거원 제도를 비판하는 한국교회연합체 비판 성명을 소개하는 건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업로드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어서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는 한국교회 정말 열심히 단합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맞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로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급진적인 조기 개헌이 이루어지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양의 무상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불론자들이 힘을 잃습니다.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 10만 명만 남한으로 내려가 보세요. 가장 강력한 반공 진영이 만들어집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커녕 기비성주의는 상상도 못할 일이 되고 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친기독교 국가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북한 무상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더 이상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하는 행태들 한국교회가 중단해야죠.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동성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운동뿐 아니라 북한의 무상체제가 무너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광장에 몰려나와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북한의 우상숭배해지는 평화적으로 무너지자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 체제 지원, 우상숭배 정권 지원, 이제는 중단되게 하옵소서.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힘을 내서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북한 우상숭배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등록 동거원 제도를 비판하는 한국교회 연합체의 성명을 소개하는 내용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우성 스캔들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등록 동거원 제도를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아니, 물의를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장이 실언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했던 발언이고요. 일관되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더군요. 예를 들면 이 양반이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이거 맡으면서 계속 이런 유사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2022년 11월 24일에는 이런 발언도 했군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고 있습니다. 고딩 엄마, 고딩 아빠가 된 사례들을 다루는 건데, 아니 고등학교 때 사실혼 관계를 가지면서 애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이걸 권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에피소드를 다룬 것들이에요, 이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그런데 이걸 인용을 하면서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고딩 엄빠 같은 프로그램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 아니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 막기 위해서 고딩 엄마, 고딩 아빠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도대체.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거 상태나 미혼모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게, 그런 아이들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머리 아프네요.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돼야죠. 차별하면 안 되죠. 사생활을 차별하면 됩니까? 아니 고딩 엄마, 고딩 아빠 밑에서 태어났다고 차별하면 돼요? 그 인간의 문제지. 이게 무슨 제도를 바꾸고 정상적인 제도를 비정상적인 제도로 만든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나경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16년 국회 특위로 프랑스에 갔는데 동거 아이에게도 세제 혜택을 똑같이 주는 동거 등록 제도가 있었다. 이번에 주장을 한 등록 동거혼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혼 관계 육아 혜택을 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기가 이런 옳은 얘기를 했는데 당시 경북 출신 모 의원이 앞으로 정치 안 할 거냐고 하더라 라고 특정 인물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비판을 한 겁니다. 나는 옳은 얘기를 하는데 저 경북에 있는 완고한 사람들은 반대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참, 이 말 자체가 악랄한 말이에요. 지역주의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아니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비정상적인 제도, 비정상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가치를 앞세워서 정상적인 법과 제도를 허물려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이들, 사생아로 태어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록 동거혼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복잡하게 갈 것도 없이요, 등록 동거혼제도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족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정상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이 되도록 권장하고 권면하고 여기에 북을 주는 형태로 가야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가족제도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인 가족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씨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기후환경대사도 했죠. 그러니까 하는 활동들이 이것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자,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네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소강성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북한 지원,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체제 지원, 북한 정권 지원은 하시지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지원도 중단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옳은 내용입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여 시류에 영합한 나경원 의원의 치고 빠지기식의 가벼운 입법 의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의원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우성처럼 비혼 출산, 소위 사생아 출산을 합법화하는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겠다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개한 프랑스 등록 동거혼 제도, 팍스죠. 나경원 의원이 2022년 11월에도 인용을 했던 이 팍스 제도. 자, 이 팍스 제도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프랑스 등록 동거혼 팍스 제도는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해 99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출산이 증가한다는 주장,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은 2010년 54.9%에서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22년 65.2%까지 이르렀지만 비혼 출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정상의 궤도에서 일탈한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이 전통에서 벗어난 가족을 새로운 가족이라면서 인정해 주니까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2010년 2.03명 이후에 꾸준히 계속 떨어져서 2022년 2.79명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선동을 한 거네요, 나경원 씨가. 비혼 출산을 합법화하는 등록 동거혼을 도입하면 출산이 증대한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소강성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경원 의원을 지적을 한 거예요.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이유는 혼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는데, 결혼조차 부담스러워서 비혼 결합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출산을 감행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명쾌한 얘기네요.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출산율 극복에 도움이 됩니까? 비혼 동거원 제도가. 이것은 프랑스 통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나 의원은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 동거원 제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죠. 또 다른 근거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안정된 보호처는 결혼한 가정이다. 그렇죠. 아니, 결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한 가정보다 보호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도화시키면 그 아이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성도 결혼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프랑스의 경우 태어나는 아이의 62.2%가 비혼 출산 아이인데,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부분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 환경은 한 명의 아버지와 한 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이면 두말할 것도 없다. 포르노, 성매매, 사촌결혼, 마약, 동성결혼 등이 일찍부터 합법화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강한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조기 성애화 등으로 성윤리가 무너진 유럽 국가 등에서 동성간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출산율을 핑계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정말 정신나간 소리다. 강하게 얘기했네요. 정신나간 소리라고 돼 있어요.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비혼 출산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행복과 출산의 기쁨을 널리 공유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비혼 출산 아이의 행복을 위해 비혼 출산을 합법화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은 그동안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귀감이 되어준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 의원은 등록 동거원 제도 발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 의원이 사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한 번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고 실수로 나온 발언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요, 저주받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간 거고 유럽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저렇게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강성 목사님이 성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복받고 번성하고 아이들 많이 낳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합하는 성경적인 결혼 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나 의원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은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좌파 좌익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사회 근간을 허무는 얘기예요. 게다가 민주당에서 저런 식의 주장을 하면은 민주당 자체를 경계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알람이 뜨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안에서 그것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장관급 요직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네, 이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나 의원이 사과해야 됩니다. 본인의 정치 이력을 위해서도 사과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가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넌지시 들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배경, 그 뒷배가 굉장히 궁금해진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오.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지켜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민족 위에 응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한국의 보수 정당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